자, 안녕하세요. SPC 공부하고 있고요. 자, 우리 지난 이론 강의에서 X바 차트와 S 차트를 사용하는 주제를 다뤘는데요. 자, 오늘은 그 이론 강의에서 다루었던 실질적인 그 X바 차트와 S 차트를 어떻게 구현하는가를 R로 한번 실습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론 강의에서 그때 이제 이 피스톤 리잉에 관련된 그 어떤 지름에 관련된 그 측정치 요 데이터를 사용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일단 페이즈 1에서 총 25개 어떤 샘플을 뽑았고요. 그다음에 그 샘플 사이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샘플 사이즈. 샘플 사이즈 5로 하고 샘플을 총 25개가 있는 데이터셋.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은 요것만 있는 거죠. 예.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X바를 다 각각 계산해야 되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에 해당하는 이 S 값을 계산해야 되고요. 예, 결과적으로는 X 더블 바를 계산해야 되고, S 바를 계산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었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컨트롤 차트를 구현하게 되는데, 한번 단계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부터 불러와야겠죠. 사실은 이제 제가 이 코드를 적어놨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X바 차트, R 차트 공부했을 때와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뭐 모든 결과물을 제가 지금 다 보여드리진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 같이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시죠. 그래서 데이터셋을 CSV 파일을 이제 불러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보자 그러면은 요렇게 생긴 5행, 5열짜리 이런 숫자들이 들어있는 데이터를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디멘전 보자 그러면 이제 25 by 5 그런 데이터를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 먼저 이제 S 값부터 자 S 언더바 I 그러니까 요 값부터 이제 파악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R 차트 뭐 X바 차트 할 때 했던 것과 똑같이 apply 함수 써서 데이터셋에서 행 위주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계산하는 함수 이 SD 함수를 수행하라. 그러면 그 결과가 이제 숫자가 25개가 나왔을 거고요. 소수점 네 번째 자리까지만 보고 싶어서 라운드 함수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보자 그러면은 이제 숫자 25개가 소수점 네 번째 자리까지 찍혀서 나오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S 바를 이렇게 계산하려면 먼저 서메이션부터 계산을 해야 되니까 sum 함수를 써서 합계를 냈고요. 소수점 네 번째 자리까지 보기 위해서 라운드 함수 썼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sum 언더바 s 언더바 I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자, 보자 그러면 아마 여기 지금 동그라미 쳐놓은 요 값이 아마 나오게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그 X바를 이제 계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계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숫자 25개를 구해야 되니까 똑같이 apply 함수 쓰고 이번에는 함수를 미인 함수를 썼고요. 소수점 세 번째 자리까지 지금 여기 표하고 똑같이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뭐 소수점 세 번째 자리까지만 보여달라. 그럼 숫자 25개가 X바 값이 나오게 될 것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메이션 구하고 나서 소수점 세 번째 자리까지 보기 위해서 라운드 함수 쓰고 마지막 보자 그러면 이 서메이션 뭐 1850.028이라는 게 나왔을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S바 S바 숫자 하나를 구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X 더블바 요거는 S바를 구하는 과정이고 X 더블바를 구하는 과정인데 우리 이론 공부에서 했던 것처럼 S바는 S값 다 평균을 내는 거죠. 그래서 좀 요런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해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서메이션 한 거 25 나누어 가지고 그러면 S 언더바 바 S 바가 계산이 됐을 거고요. 그것도 소수점 다섯 번째 자리까지만 보기 위해서 라운드. 그래서 이 결과 치시면 요렇게 0.0094가 여기 나왔을 거고요. 그 다음에 X 더블 바도 마찬가지 서메이션을 25로 나누어서 소수점 세 번째 자리까지만 보자. 그래서 이제 결과물을 보면 X 바바라고 적었는데요. 더블 바를 말하는 거죠. 74.001이라고 계산이 되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UCL과 LCL, X바 차트의 이거는 이제 X바 차트를 위한 거고, 이거는 이제 S 차트를 위한 UCL과 LCL을 각각 이렇게 다 구해야 되는 거죠. 우리 이론 공부에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X바 차트의 UCL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먼저 이
샘플 사이즈에 따라서 이 A3 값 이런 게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확인해 보시면 A3 값이 뭐라고 지금 지켜져 있기 때문에 X 더블 바에다가 A3 곱하고 그 다음에 S 바를 곱해서 만들고 라운드 소수점 세 번째 자리까지 보기 위해서 만들었고요. 그래서 한번 찍어보라 그러면 요 74.014가 아마 만들어졌을 거고요. 그래서 나머지 참 다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가 붙었을 뿐이니까 이제 LCL이 된 거고 S 차트의 경우에 UCL은 B4라는 값이 필요하죠. 그래서 B4도 샘플 사이즈에 따라 정해지니까 확인해 보시면 2.089 정도 나와서 요 공식에 따라서 B4와 S바를 곱해 가지고 보면 이렇게 0.0196이 나왔을 거고 LCL은 B3 값이 0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요 값 찍으면 아마 이제 0이라고 나왔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론 공부할 때 했던 그 X바 차트의 그래프를 좀 그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S 차트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죠. 자, 요 그림을 그대로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X바 차트의 구현 결과인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앞에서 했던 거랑 다 뭐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파라메터 조정해서 이 마진을 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림에서 여러 가지 파라메터를 조정할 수 있는데 요거는 MAR이 아니고 MAI네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이 마진을 결정하는데 이제 이 I가 이제 인치라는 단위예요. 인치. 그래서 뭐 우리 앞에서는 MAR이라고 하는 그 설정을 해줬는데 이번엔 뭐 좀 뭐 이걸 꼭 써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번에 이걸 써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래쪽, 왼쪽, 그 다음에 위쪽, 오른쪽 이 여백을 조금 남겨가지고 이렇게 표현했다. 그래서 이걸 안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한번 해보면 조금 그림이 이게 너무 우리 그 플랫 창에 너무 꽉 차 있구나. 그래서 조금 조정을 하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들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X바 차트, R 차트하고 똑같고요. 그래서 이제 플랫 함수 써가지고 이렇게 이 점을 이게 막 이렇게 찍겠죠. 이게 플랫 함수 쓰면. 그래서 그 앞에서 했던 거랑 다 똑같고, 그 다음 액세스, 그래서 축을 이제 만드는 거고요. 그러니까 타이틀을 쓰니까 샘플 넘버 이제 이거 찍었을 거고, 여기 이쪽은 보시면 이제 X 바를 제가 옆으로 눕혀서 찍었어요. 그래서 X 바를 찍기 위해서 좀 써야 되는 게 그냥 문자를 찍은 게 아니고 뭐 이렇게 B 쿼트 해서 요런 특별한 함수를 썼으니까 요거는 이제 구글링해서 한번 찾아보면 이렇게 쓰는구나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뭐 싫으시면 그냥 이게 문자로 X 언더바 뭐 이렇게 문자로 찍으셔도 뭐 이해하는데 전혀 상관이 없죠. 자, 그래서 이제 텍스트를 이제 AB 라인을 해서 하이트를 LCL 그럼 요 선을 그었다는 얘기고 거기다가 이제 요 글을 쓰기 위해서 요 텍스트 함수를 써서 찍었습니다. 그래서 요 텍스트 함수 쓸 때 어떻게 쓰는지는 조금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X바에 대한 AB 라인을 그었으니까 요 가운데 선 그은 거고 마지막 AB 라인은 제일 위에 있는 이 선을 그은 거고요. 요 텍스트는 여기 있는 이 글씨를 쓰기 위한 것이다. 자,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R 차트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파라메터 세팅을 했고요. 플라팅을 S 언더바 I 언더바 페이지 1 하니까 이제 이렇게 이런 그림이 먼저 그려졌을 거고 엑시스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타이틀에다가 샘플 넘버 이거 찍었을 거고요. 여기는 이제 타이틀에 Y 레벨은 여기 S라고 찍었네요. 그러니까 이게 S가 이렇게 눕혀져서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AB 라인 2개 그어서 뭐 이런 선 그었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써가지고 이런 글씨를 적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론 공부에서 나와 있던 것은 그 한 번씩 이렇게 결측치가 있을 때, 결측치가 있을 때는 뭐 어떤 변화가 있었죠? 컨트롤 리밋이 평행선이 아니고 이게 샘플 사이즈에 따라서 그 컨트롤 리밋의 값이 좀 달라지는 거였죠. 그런 내용을 그대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거의 유사하고요. 그래서 요런 데이터셋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은 요건데 요거를 이제 한번 어떻게 핸들링해서 X바 차트, S 차트를 그리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요번에는 그 피스톤 링 언더바 페이즈 1 언더바 웨이트란 데이터셋으로 있었고요. 자, 그래서 불러와서 이제 요거는 이제 NA not available 한 값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그 기억을 위해서 이렇게 좀 적어놨고요. 그래서 보자 그랬더니 저 요렇게 앞에서 보여드렸던 표하고 똑같은 데이터셋이 호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디멘전 보자 그랬더니 몇 행 몇 열이다 이렇게 나왔고요. 자, 그래서 먼저 지금 이번에 이제 해야 될 것이 이 x바 값부터 계산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x 더블 바를 한번 계산해보는 x바 값 계산하고 x 더블 바 계산하는 걸 하려고 하는데 x바 값 요거 이제 계산을 쭉 이제 하려고 합니다. 자, 근데 지금 특이점은 일단 이 not available 한 값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샘플마다 샘플 사이즈가 좀 다르다. 자, 그래서 apply 함수 써서 그 데이터셋에 행으로 하되 함수를 좀 복잡해 보이는데 자, 이걸 따라가 보면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df 데이터 프레임을 말하는 건데 이 데이터 프레임은 지금 여기 피스톤 링 언더바 페이즈 1 언더바 NA 이것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것에 not available이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걸 부정하는 것이니까 not available이 아닌 그런 인덱스만 우리가 좀 불러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위치를 쓰면 어디가 위치 함수를 써서 어디가 not available이 없느냐, 예, 그것을 알고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값들을 여기 인자로 해서 요까지죠. 요까지 요 인자로 해서 불러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요거를 다 불러왔을 거고 두 번째 행에서는 요거만 불러온 거죠. 그래서 그것을 sum을 냈습니다. 그럼 합계를 구하고요. 합계. 그럼 요 세 개 만약에 두 번째 행 샘플 같으면 요 세 개의 합계를 구하는 과정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개수로 나눠야 되니까 그 데이터 프레임에서 not available이 아닌 것 true, false 이렇게 돼 있을 텐데 자, 그걸 sum을 하니까 요거는 이게 요 두 번째 observation 같으면 세 개가 not available이 아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summation 낸 거 나누기 3을 하면 여기 이제 두 번째 요 x바가 계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좀 자동화해서 뭐 샘플 사이즈가 몇 개건 자기가 알아서 이 x바를 만들어내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보자 그러면 자, 요러한 25개 숫자가 나타날 것이다. x 더블 바는 이제 그것에 이제 평균을 내는 거죠. 그래서 이 apply 함수 써가지고 먼저 이제 합계를 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지금 가만 보시면 이 x 더블 바 계산할 때 우리가 어떻게 했었냐면 이 x 더블 바에다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런 가중치를 곱해서 더한 거죠. 그죠? 이런 가중치를 제가 지금 동그라미 표시한 그 숫자들의 개수 그걸 다 더하고 그 중에 그 샘플에 있는 그 데이터 숫자의 개수를 이렇게 나누면 가중치가 될 거고요. 그 가중치를 이 x바에다가 곱해 가지고 그걸 다 더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밑에 있는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제 하는 건데요. not available이 아닌 것의 개수를 파악하는 것이 이 sum 함수죠. 그래서 한마디로 여기 있는 이 si를 여기서 이렇게 파악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그것을 이제 num 언더바 페이즈 1 넣었는데 num 언더바 페이즈 1에다가 num 언더바 페이즈 1의 합계를 이게 나누는 이 작업이 바로 여기 요렇한 가중치를 계산하는 것이 될 것이겠죠. 예. 그래서 요것을 이제 weight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x바 값하고 이제 이 weight를 곱해서 다 더하기만 하면 즉 요 라인이 결과적으로는 요 전체를 계산한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제 x 더블 바에 넣었고 또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보이게 해서 보자 그러면 그게 이제 74.001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여기서 이제 계산된 x 더블 바가 그런 값이다. 이 x 더블 바를 계산한 것이다. 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구나 이렇게 파악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때 이제 필요할 때 자, 이런 연산을 할 줄 알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 SI 값을 계산하는 과정이죠. 자, 요거 계산해야 되는데 요것도 마찬가지 not available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요건 제가 좀 디테일한 설명을 안 하고 여기 이제 어떤 펑션을 apply 함수에 접어넣는지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게 좀 복잡해 보이는데 이걸 제가 다 설명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추적하면 한마디로 SI 값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요까지 하고 나면은 이제 요 숫자들이 이제 나오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S바 계산할 때 우리 이론 공부에서 자, 요런 수학식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요 수학식이 어떤 계산 과정을 거치는지 각자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걸 보면 이제 S바가 0.0103으로 계산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UCL과 LCL을 찾아야 되는데, 먼저 X바 차트의 UCL과 S바 차트의 LCL을 이제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이론 공부에서 이게 각 샘플마다 샘플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그 샘플에 대해서 먼저 UCL, LCL을 구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샘플의 UCL, LCL. 그래서 샘플 사이즈가 다르면 이 UCL, LCL도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론 공부할 때 첫 번째 샘플 같은 경우에 X바의 리미트를 구하면 첫 번째 샘플은 그 샘플 사이즈가 5였거든요. 5일 때는 A3 값이 뭐 1.427을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때 이제 1.427을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요거는 이제 X 더블 바고 요거는 이제 S 바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걸 이제 샘플마다 이게 샘플 사이즈가 자꾸 달라지니까 A3 값도 자꾸 달라질 거예요. 자, 그래서 A3 값을 25개를 모으는데 펑션을 써가지고 이렇게 했네요. 이 A3 값이 이제 적용될 데이터가 좀 이따 보시면 이제 A3 밸류 해놓고 이러한 데이터를 넣었지 않습니까? 자, 이걸 넣으면 데이터가 3일 때, 4일 때, 5일 때 그때 A3 값이 각각 이렇게 변한다 라고 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아니면 다시 그 데이터에다 집어넣고, 그래서 이걸 쭉 이렇게 돌고 나면 그 데이터 값을 리턴해 주면 샘플 사이즈에 그때 맞는 A3 값이 다 파악이 되겠죠. 그래서 A3 값 보면 A3 값이 25개 나와 있을 겁니다. 그거 가지고 여기서 계산했던 요 심플한 계산을 이제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UCL 값은 X 더블 바에다가 A3 곱하기 S 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보자 그러면은 UCL 값이 25개가 달리 지금 숫자가 이제 계속 이렇게 다르지 않습니까? 네, 달리 나오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LCL 값 정할 때도 좀 마찬가지 여기 빼기 한 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LCL 값도 나중에 보자 그러면 25개가 이렇게 달리 나올 것이다. 자, 그래서 똑같은 방법이에요. 자, S 차트도 그 우리 퍼스트 샘플에서의 S 차트의 컨트롤 리밋은 UCL, LCL을 요거하고 이제 요거 숫자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요게 이제 B4 값이고요. B4 값이고 요게 이제 캐피탈 B3 값인데 마찬가지로 B4 값을 모아놓고 B3 값을 미리 모아 놓으려 그래요. 그래서 B4 값도 이 함수로 만들어 가지고 B4 함수에다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 넣어서 그래서 샘플 사이즈가 3일 때, 4일 때, 5일 때 각각 B4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B4 값 보자 그러면 또 25개 나왔을 거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그 식이 B4에다가 S바를 곱하는 거니까 B4에다가 S바 곱해가지고 UCL 값을 정해서 보자 그러면 25개가 이렇게 나타날 거고요. LCL은 그
bif3 값이 전부 다 0이기 때문에 그냥 0으로 하나 고정해서 이렇게 계산을 했더니 자 0이 나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뭐 X바 차트에 대한 그림, 그 다음에 S 차트에 대한 그림을 보시면 컨트롤 리밋이 일직선이 아니고 그때그때 샘플마다 컨트롤 리밋이 달라진다. 여기 지금 계속 이렇게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 요 그림을 그리는 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자, 요런 코드를 통해서 그렸습니다. 그래서 구조가 거의 똑같아요. 구조가 거의 똑같고, 그래서 좀 다른 것은 여기 포인트 함수를 써가지고 UCL 값을 이렇게 찍는 요런 라인이 지금 들어있고요. 여기 이제 LCL을 찍는 요 포인트 함수가 들어있는데, 저것 때문에 여기 이제 UCL은 이렇게 찍힌 거고 LCL은 밑에 이렇게 찍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똑같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자, R 차트, S 차트도 마찬가지. 이렇게 지금 계속 달라지는 것. 이거 찍는 게 이제 핵심이겠죠. 그래서 이 포인트 함수를 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오늘은 X바 차트와 R 차트, X바 차트와 S 차트, 우리 이론 수업에서 봤던 것을 한번 R로 구현하는 코드를 한번 실습해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